무작정 책만 읽는다고 독해력이, 문해력이 좋아질 것 같아? 국어 문제집만 많이 푼다고 국어 성적이 오를 것 같아?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즈집현전 대표 양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즈집현전에서 상담평가실장을 맡고 있는 왕소빈입니다. 어떻게 읽으면 우리 아이들 문해력도 높아지고 더불어 국어 성적도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테마로 영상을 찍는 것이라 한번 성인들의 독해 실력, 문해 실력을 잘 알고 계신 이제 상담 실장님을 한번 제가 모셔봤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에 앞서서 이제 요즘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네.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긴 글을 읽어나가는 힘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서율 자체도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어릴 때 읽던 것보다 훨씬 줄어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긴 글을 일단 보면 부담스러워서 난 독서는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내용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고입이나 대입과 관련해서도 아이들 이제 문해력, 독해력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이미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읽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네. 사실상 뭐 다독이 좋냐, 그래서 정말 양 자체를 늘리는 게 좋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는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하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건 또 조금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아이 때부터 어머님들이 이제 독서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희 영상에서도 앞에 뭐 어떤 책을 읽을까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어떤 책을 읽을까 보다 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읽을까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정말 뭐 일단 비문학 독해 좀 필요로 하는 비문학 독해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원장님은 이제 오랫동안 교육을 해오셨으니까 또 원장님의 그런 꿀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비문학 강의가 가장 좀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독해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사실 아이들의 배경 지식과 어휘. 네. 배경 지식과 어휘력을 높여주셔야 돼요. 뭐 원장님만의 그런 배경 지식 쌓는 방법 같은 게 그럼 있으신 건가요? 이제 꾸준히 책을 많이 읽혀 주시는 게 좋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숨 쉬듯이. 그러니까 네. 약간 늘 책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유아부터 쭉 이렇게 책을 다양하게 읽어본 친구들은 확실히 배경 지식이 잘 쌓여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수준에 맞는 독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은 아이가 이런 분야의 책만 좋아한다고 해서 그 분야의 책만 너무 집중적으로 읽히신다거나 그러니까 애들이 그 책에 손이 안 가는 거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요즘 부모님의 역할이 좀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자극을 시켜주시는 거죠. 집에 책을 놓아주시고 뭐 뉴스도 집에서 많이 보고 뭐 신문도 많이 읽고 뭐 그런 정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위기의 집안에서는 그런 책을 아이들이 손쉽게 읽어요. 그쵸. 읽어요. 손이 가니까. 가니까. 평소에도 좀 아이들이 책을 계속 꾸준히 그리고 분야별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능에 나오는 분야별로 읽히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책을 많이 읽다면 어휘력도 동시에 좋아지는데 제가 좀 지향하는 바 중에 하나는 어휘 문제집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바는 사전을 좀 옆에 두고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끔 해라. 저도 너무 공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나 배경 지식은 조금 이런 차원에서 키워주시고 독해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성인 독해 수업도 해보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좀 정말 사용하실 수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 문제를 푸는 거에 만족을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우선은 이 지문을 정확하게 스스로 다 읽어내는 힘을 좀 키워야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문을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뭐 여러 번 보는 게 아니라 일단 한 권을 다 하고 나면 2회도, 3회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선 첫 번째는 정확하게 천천히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어려운 단어는 찾아도 보고 그러면서 어휘 이제 사전 가지고 어휘 모르는 거 있으면 정리도 해놓고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도 보고 하면서 정확하게 읽는 거 1번 그리고 다시 보면서 문제를 보고 어디에서 찾아서 읽을 수 있는지를 좀 큼직하게 보면서 답을 맞춰 나가는 연습. 그리고 정말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잘
되었을 때에는 문제만 보고도 사실상 유추를 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처음에는 정확하게 높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시리즈의 문제점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네.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준비하면서 지금 시리즈가 문제가 있다. 시리즈의 맹점은 어머님들이 시리즈를 풀려가면서 아이가 점수가 오르고 있다는 착각을 그쵸. 들게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제일 위험한 게 문제지 클리어라고 했잖아요. 네. 다시 풀어봤을 때 과연 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외워서가 아니라 정말 지문을 이해해서 라고 놓고 봤었을 때는. 거의 안 그렇죠. 그쵸. 그래서 얼마나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읽었는가. 그쵸. 어떻게 읽었는가하고 시간이 걸리고 좀 더디더라도 네. 제대로 읽는 게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독해 문제집을 풀리실 때는 일단은 지문 독해를 구조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쵸. 문단별로 중심 네. 내용, 핵심어를 파악을 하고 전체적인 주제도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오답 자체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맞아요. 비슷한 것에서 계속 실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네. 짚고 넘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답만 체크하는 형식이 돼버리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이제 틀린 이유를 꼭 쓰게 하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제대로 읽는 것이 네. 이만큼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읽다 보면 고등부 애들은 책을 많이 안 읽었던 애들도 약간 분야별로 네. 지식이 쌓여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네. 2024년에는 우리가 책을 좀 잘 읽어보자. 뭐 많이보다는 잘 읽자. 제대로 읽자. 저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이거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도움 받고 싶다 하시면 뭐 지금 댓글에 달려있는 비문학 특강이라든지 네. 문법 문학 특강에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계속 혼자서도 공부를 해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방법도 이용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우리 책을 잘 읽고 많이 읽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